지난 7월 29일 태풍 프로시호에 밀려 북한에 억류됐던 우리 어부 219명이 9월 16일 저녁 늦게 그리운 자유의 품 안으로 되돌아와 가족들은 물론 온 국민을 기쁘게 했습니다. 정부는 북한 괴뢰들이 선량한 어부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악랄하고 비인도적인 제의를 일축한 바 있는데 기자회견을 갖고 괴뢰들에게 강제로 끌려다니며 억지 구경을 했다면서 북한의 숨길 수 없는 빈약한 실정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 속초항에 배들이 들어오니까 이 환영하는 이 시민들이 수천 명이 운집해가지고 북의 억류로부터 이제 자유의 품으로 돌아왔다. 이제 가족들이 상봉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들 보도를 했는데 1969년 5월 28일 날 거진항으로 150명의 선원들이 돌아올 때에 이 찍은 흑백 사진이 있습니다. 공개된 게. 이 범죄자가 끌려 들어온 어떤 그런 현장의 그런 느낌이에요. 경찰관들이 칼빈 총을 메고 있고 줄을 지어가지고 이 경찰관들이 이게 경비를 서는데 이렇게 이끌려가는 모습, 그 다음에 이 트럭에 실려가지고 이렇게 싣고 가는 사진들. 근데 그런 사진들이 하나도 공개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때가 1968년 10월 달에 동해안에 아주 큰 해일이 일어났어요. 이제 68 해일이라고 그러는데 속초 구성을 비롯해가지고 이 바다에서 이제 큰 파도가 넘어오면서 해안 일대가 완전히 쑥대밭이 됐어요. 그래서 어선들도 많이 파손되고 그때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이 거진, 대진까지 그 피해 현장, 그러니까 바닷가 쪽이죠. 거진항, 대진항을 순실 나와 있는 그 순간에도 지난해 10월 동해안을 휩쓴 태풍과 해일 피해 어선 복구를 보다 빨리 끝내기 위한 박정희 대통령의 현지 격려에 전국 각지에서는 750명의 목공이 동원됐고 연인원 7만 300여 명으로 10톤급 196척, 15톤급 12척의 최신 디젤 기관을 갖춘 어선을 건조한 것입니다. 정부의 피해 복구 사업에 힘입은 어부들은 이제 푸른 파도를 가를 억적 같은 팔을 걷어붙이고 고기잡이에 나설 부푼 희망에 한결 흐뭇하기만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속초에 와서 피해 상황을 점검하던 날, 속초와 동해에서 우리 어선 5척이 납치되었다. 1992년까지 3,729명의 어부가 납북되었고 이 숫자는 전체 납북자의 97.2%라 되었다. 이렇게 많은 어선들이 이 동서해안에서 납치되는 그 원인이 우리나라의 그 국방력이, 해군 국방력이 너무 취약하던 것. 이게 가장 그 결정적인 원인이죠. 그러니까 이미 60년대에 밀수선도 쾌속선이고, 그 다음에 북한에서도 이 고속 쾌속선들을 다 도입을 해가지고 해상 작전을 수행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해군 함정이 6노트밖에 못 나오는 그 속도로 그렇고 쾌속정물이라는 걸 아예 한 대도 도입을 못했어요. 우리나라 바다에까지 넘어와가지고 우리 어선들을 이렇게 토끼몰이 하듯이, 아니면 양떼를 잡아가는 늑대처럼 와가지고 해집고 다니면서 납치해 가는데 우리나라 국방력들은 전혀 대응을 못했다. 이게 당시 신문들이라든지 언론 또 그때 피해자들 진술 이런 것들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8월 30일 날 오징어 조업을 마치고 귀향을 했는데 그 귀향 도중에 짙은 안개가 끼어서 저희가 그 육안으로 붕괴 3개를 다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게 남쪽 땅이라는 걸 확인했는데 당시 장기로는 열악했기 때문에 그래서 항해를 할 수 없어서 바다에 표박했었죠. 급에 올라타고. 그리고 올라탔어요. 올라타가지고 이제 전부 다 이제 가만히 예치가 보니까 좀 이제 우리가 예감이 좀 이상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 9명 올라탄 사람은 전부 다 그 선원실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저는 이제 기관실에 들어갔었어요. 기관실에 들어갔는데 선장이 종을 치더라고요. 왜 그러면 전속하라고. 그럴 때 이제
한자리 있으니까 머리가 빵빵 소리 나는 거예요. 우리 기관방으로 총을 쏜 거죠. 그러니까 막 갑자기 총알이 쓰니까 불이 바짝바짝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장이 기계를 낮추라고 딱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기계를 수동시켰죠. 그러고부터는 이제 좀 더 올라가는.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이북 함대가 앞에 있더라고요. 우리가 항상 밑에 내려가 있었어요. 똑같 너무 쬐고 이래서 이 나름 위에 안 있고 밑에 그 사람 사는 그 속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 인민군 경비전이 있어요. 캐리어 50을 앞에 달았더구만. 파도가 치면서 막 뚫고 나가는 게 어떻게 빠는지 모르겠더구만. 백 우리를 몇 바퀴 돌더니까 한두 바퀴 돌더니까 그 다음에 쥐가 없어져요. 요만하게 보이니까 또 다시 달게 되는 게. 그 또 노는 걸 우리가 그 우리 배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저 그 밑에 있다가 올라오면서 거기 샀는데요 이러면서 그게 하니까 저 공포하게 적당한 갈기더구만. 아, 총을요? 저 기관枪좀 달았으니까 그걸로 콩콩 몇발 쏘더니까 또 가더니까 다시 또 다 달게 되더니 배를 딱 갖다 붙이는데. 납치 사건이 계속 빈발을 해요. 67년 11월 달에도 열 몇 척이 뭐 이렇게 한꺼번에 뭐 납치되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그 대책회의를 하죠. 그 대책회의를 해가지고 내놓은 이제 안이 뭐냐면은 어로 한계선을 남하시키는 것. 그 다음에 이 어로 한계선을 넘어가지고 조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납치되는 사람들은 뭐 이 방공법으로 이제 강하게 처벌한다, 어민들을. 그러니까 제일 핵심 내용은 뭐냐면 대책이 어민들을 처벌할 테니까 너희들이 뭐 이렇게 이 나쁘게 빌미를 제공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1960년대, 70년 초반에도 우리 군사력은 북한보다 열세였다. 박정희 정권은 자신들의 무능과 부족함을 숨기기 위해 모든 잘못과 책임을 어민들에게 떠넘겼다. 내가 이런 일이 없기 전에 우리 부친 아버지가 공산주의를 실어가지고 여기 나온 사람인데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내 의도대로 내가 그 배를 끌고 가느냐 말이야. 응? 그러니까 고성 거진항으로 들어오신 그 선장님이 2009년에 증언을 하실 때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네들 들어왔을 때는 해가 어둑어둑 지는데 납북됐다가 돌아오는 사실을 몰라가지고 경찰도 아무도 안 나와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납북됐다 돌아왔다는 거를 거기 인검소 해양경찰 있는 데 가서 신고를 했다고. 예. 이제 저희가 이제 모든 분들이 5월 7일날 출발할 때 이제 약간의 이제 조사만 받고 모두 다 귀가하는 줄만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했는데 넘어오면서 전자 서쪽 한쪽으로 다가오면서 분위기가 확 다르더라고요. 그거는 얘네는 벌써 경찰관들이 쫙 깔렸고 무장 상태에서 저희가 오후 한 3시나 지금 도착했을 것 같아요. 납북되었다가 돌아오면 최소한 보름은 계속되는 메타작과 고문을 당해야 했다. 시청 옆 해동 여인숙에서는 어부들의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1972년 9월 7일 날 이렇게 돌아온 분들은 그 속초항으로 이제 한 60명이 돌아왔어요. 이분들은 어디로 끌려갔냐면은 속초시청 앞에 있는 그 해동 여인숙이라는 데, 예, 거기서 이제 고문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속초시청 2층에서 이제 회의실에다가 이제 이렇게 150명을 한꺼번에 수용을 하고 한 사람씩 그 여인숙에다가 끌고 가가지고는 그날부터 이제 고문 가혹행위가 시작되고 이제 그때 당시는 5명, 적게는 5명, 7명, 몇 명씩 한마디로
굴비 없듯이 엮어갖고 예. 아 이렇게. 예 그냥 묶고 갑니다. 아. 한 7명씩 혼자 이렇게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엮어갖고 그리고 그 앞에서 져서갖고 그리고 들어오면 다른 사람 엄청 맞으면 맞잖아요. 예. 아프다 소리를 못해요. 또 물어보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다음 차례가 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거의 14일 동안 저희가 감금된 상태에서 무자비하게 당했죠. 무자비하게. 거기 들어가게 되면 이게 무슨 법도 없어. 법도 없고 거기 딱 들어가잖아. 그렇게 되면 자기는 말하는 그 양반들 말하는 대로 그저 예예 이렇게 대답만 해야지. 그 무슨 다른 거 조금 이해가 되다. 야, 이 새끼 봐라. 이 새끼 그저 그새 빨개가 다 됐네. 야, 이거 그렇게 되면 그 말은 안 하는데 거기 한 방에 몇 명씩 있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눈짓으로 신호를 하는 애야. 야, 저거 좀 말하자면 손 좀 봐라.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아주도 이상한 기술이 들어와 가지고 사람 고통 주고 고통 주고 그리고 절대로 이게 바깥에 나오는 티가 안 나게. 이게 얼굴이라든가 이건 머리라든가 이런 건 절대 손 안 대. 이 옷 속이 거 이런 거. 그리고 그 골목으로 벌써 들어갈 때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막 나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들어갈 때 벌써 들어가는 사람은 그렇죠. 반 죽어. 응? 벌써 기운이 쭉 빠지고 그렇죠. 반 죽어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뭐 짧게는 뭐 일주일이라든지 아니면 한 보름 또는 한 달간 불법으로 영장도 없이 이렇게 어디 끌고 가가지고 그러니까 고성 같은 경우는 뭐 교성교육청 뭐 빈 공간 뭐런 창고 같은데 그 다음에 농촌 지도서 이런데 뭐 창고 같은데다 집단으로 수용을 해가지고 북에서 어떤 지령을 받고 왔는지 그 다음에 네가 이 북으로 넘어가서 나쁘게 된 거 아니냐 그렇게 실토를 해라. 응? 뭐 그렇게 뭐 납북 동기 그다음 북에서의 행적 북에서 또 어떤 지령을 받고 왔느냐 이런 것들을 다 부르라고 해서 구타를 하고 고문을 하고 가혹행위를 하고 뭐 여러 사례가 나와요. 뭐 구타는 기본이고 이 전기고문 그 다음에 이제 고춧가루 물을 갖다가 뭐 얼굴에다 붓는 고춧가루 고문. 그러니까 말을 뭐 순수하게 자기들이 의도했던 대로 뭐 이렇게 뭐 분다고 하면은 뭐 좀 덜 맞은 사람도 있는데 전혀 뭐 북에서 뭐 지령을 받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해가지고 강하게 부인을 하면은 그 다음에 고문을 아주 심하게 당했어요. 그래서 납북 어부들은 이미 중대한 범죄자로 취급되었다. 경찰은 소총을 들고 납북 어부를 에워싸고 가족들의 면회나 접근은 금지시켰다. 우리 집사람이랑 그 아픈 몸을 입고 그 새끼들 데리고 그리고 또 우리 부친이랑 엄마랑 그 면회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저기 길 건너 시청 앞에 길 건너 여인숙이 많아서 거기 들어가는 거야. 그럼 그 순간에 그걸 보려고 남편 얼굴 또 새끼 얼굴 이래 보려고 그 길거리에 이제 모두 우리 부모뿐만 아니라 다른 부모도 거기 나와서 내 새끼가 어떻게 됐나 내 남편이 어떻게 됐나 그거 보려고 그러거든. 제일 처음으로 이제 어릴 때 제일 기억에 남았던 부분은 이제 아버지가 납북 당하고 돌아오셔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면회를 갔어요. 그때 이제 엄마가 누나 손잡고 저 손잡고 그다음에 이제 막둥이 없고 그때 당시에서는 뭐 속초는 가장한 게 속초 경찰서였고요. 경찰서에 이제 처음 면회를 갔을 때 아버지의 모습은 첫인상은 진짜 사람의 얼굴이라고 할 수 없는 그 살이 쭉 빠져서 완전히 그 얼굴이 그 뼈만 상쇄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아빠 하면서 이게 아빠의 얼굴도 맺어 보고 싶고 손도 잡아보고 싶은데 이제 그 철장 속에서 비춰지는 그 아버지의 모습은 항상 불안했었어요.
차가 아무 생각에도. 끌려갔는데 한 달 만인가 얼마 만인가 나왔는데 예. 그건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나왔는데 아유 이빨도 빠지고 얼굴이 그냥 막 그냥 사람이 그냥 초췌해가지고 어떻게 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를 하려고 네. 말하지 말라 이러고 말하지 말라 이제 그리고는 항상 우리 뒤에는 이제 경찰이 따라다녔어요. 우리 아버님 뒤에는 경찰이 따라다녔어요. 여기서 여기를 가도 알려야 되고 경찰관.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바깥을 못 나가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그러자니 벌이도 못하고 뭐 하여튼 그때부터 내가 벌기 시작했지요. 벌기 시작해가지고는. 그건 아버지는 항상 어디 가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또 한 달 정도 지나면 또 어디로 또 끌려가요. 끌려가면 또 신나게 얻어 터지고 오면은 또 며칠씩 알라. 그때 보면 뭐 그렇게 해갖고 왔다 갔다 계속 하다 보니까 시름시름 별로 앓더라고. 앓고 나서 뭐 몇 년 더 이렇게 사시다가 그냥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거 보니까 여기가 전부 다 피멍이에요. 맞은 골병이니까 나는 골병이라는 걸 잘 몰랐어. 그때 당시 어리니까. 이게 이제 노인분들이, 동네분들이 집에서 이제 돌아가셨으니까는 동네분들이 야 맞아갖고 죽은 거다 이거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서 납북 어부의 고통은 고문에서 끝나지 않았다. 어쩌면 평생 그들을 따라다닌 말갱이라는 낙인이 시작된 것이었다. 그 고통은 가족들에게 그대로 전해졌다. 72년에 그 납북됐다가 돌아왔던 어떤 배 선장 그 자제분은 저하고 나이가 같아요. 그분은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가지고 남들은 진학을 할 때 그때 이제 뭐 대한항공 스튜디오스를 지원을 해서 시험을 합격해놨는데 신원조에서 걸린 거예요. 그리고 결국 못 갔는데, 그러니까 항의를 하니까는 만약에 그 대한항공의 그 스튜어디스를 하려고 하면은 최소한 지역 국회의원의 신원 보증서를 가지고 오면은 합격시켜주겠다 했다. 이게 바로 그분 피해자 가족이 증언인데요. 진짜 그렇죠. 그래서 너무나 억울한 거죠. 그 가족들은. 우리 다섯째 삼촌이 서울서 양국점 이제 했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 기생복이 나오니까 양국점 잘 안 되잖아요. 안 되다 보니까 미국 이민을 가려 했는데 내 때문에 못 가는 거죠. 그거 이민을 못 가겠어요? 네. 저희 삼촌도 저 때문에 미국 이민을 가려 했는데 이민을 못 갔어요. 그래서 제가 참 말은 안 해도 마음적으로 정말 미안하죠. 그렇게 자꾸 그렇게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고 저 집 사람 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를 꺼려하는 거예요. 멀리하고 이러니까 그런 게 이거 정말 참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아주 정말 피곤한 일이 아닙니까? 꼭 매를 맞아가지고 상처가 나는 것보다는 그래가지고 바깥 일이 안 돼. 그냥 바깥 일이라는 거는 그 아주 공식적으로 나와 있어. 얼마나 몇 메다 바깥에 나가면 무슨 신고를 해야 된다는 그게 나와 있어. 그래가지고 겨우 그저 나간다는 게 그저 오징어 빼 그저 요거 저녁 때 나갔다가 아침 들어오고 그저 그런 일만. 내가 그냥 그 집에서 내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쪽으로 전화가 왔어요. 내가 들어가서 한 5분도 안 됐어. 전화가 와서 나를 찾는 거야. 그래서 야, 내 친구 하는 말이 없죠. 누가 니를 어떤 남자가 니를 찾아. 그래. 왜 나 여기 아무도 모르는데? 너네 지금 아무도 모르니까. 받아봐. 니를 찾는다. 뭐 내가 받아보니까 너무너무 생생한 거야. 그 기억이 지금도. 내 나이가 그때 무슨 27살 정도 됐으니까 저희 아버지를 찾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그분들이. 그래서 그때는 저희 아버지가 나이가 70이 다 돼가는 상태였어. 70이 다 돼가는데 내가 그분한테 한 말이 있어. 아니 나이가 70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따라다니냐, 지금도 찾아다니시냐 그랬다니까. 그리고 내가 여기 왔는 거 당신들 어떻게 아냐 내가 물어봤어. 또 자기들 웃으면서 그 남자 그냥 웃으면서 다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납북됐다 와가지고 아예 요주 인물로 찍혀가지고 하면은 제대로 된 일자리를 못 구해가지고 가정 형편들이 어려워서 그 제대로 교육을 또 못 받으신 분들도 좀 있고요. 또 그렇게 뭐 구타를 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했던 걸 어디다 화풀이를 못 하니까 집에 와서 가족들한테 그렇게 화풀이를 하고 싸움을 하고 가정불화 생기고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피해도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너무너무 많이 나는 아버지가 우는 걸 처음 봤어요. 아버지 우시는 것도 한 번도 좀 본 적도 없고 노랫소리도 한 번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랑 그렇게 싸워 둘이서 그러면서 엄마 보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죽으면 자식들이 좀 편해지지 않을까 막 이러시면서 그렇게 싸우니까 뭐 죽으라 그러고 엄마랑 막 그러고 싸워 그러고 한참을 계셨는데 아버지가 진짜 또 약을 드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간 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 그때 그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일을 하면서 있잖아. 그때 그 생각들이 다 떠오르는 거야. 그리고 경찰들은 노상 찾아오고 그 이후부터 술을 엄청 드시는 거예요. 뭐 하루에 뭐 한 3-4병은 기본이시고 그 교도소에서 나오고 나는 이후부터 항상 뭔가 쫓기는 것 같고 두려워하고 항상 이렇게 이 밖에 나오는 걸 좀 이렇게 겁나하셨어요. 항상 어두운데 있고 혼자 있는 걸 좀 좋아하셨고 그래서 아버지 나오시고 나서 뭐 저희들 소풍 뭐 이런 거는 아예 뭐 부모님하고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어요. 같이 이렇게 어디 다른 지역에 가거나 놀러 가면 한 번도 못했어요. 아버지가 두려워하시니까. 밖에 나가자 그러면 좀 그게 한번 시작된 조작은 계속 사건을 만들어 억울한 교도소 징역을 하게 만들었다. 83년도 사건이 어떻게 됐냐면은 제가 어느 날 그 아침에 이렇게 나가는데 딱 사법 경찰관 느낌이 지쳤다고 해서 잠시 좀 조사할 게 있으니까 조금만 갔다 나오라고 금방 나올 거라고 그러는데 갔어요. 갔는데 뭐 그들의 사법은 똑같잖아요. 얘들아 한 3일 동안 엄청 많이 맞았죠? 맞았는데 다 불러보더라고요. 없다. 별것도 없고 뭔 뜻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대강 이해가 가는데 본인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랬어. 3일 동안 맞으면 못했거든요. 어쨌더니만은 뭐 나올 게 없으니까 이미 10몇 분한테 조서를 다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간첩으로 넣을 것 같고 어떻게 좀 펴보려고 했는데 나올 게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 좋게 끝내자고 하더라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면 물었어요. 그냥 고무찬장캐로 이 선에서 마무리하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도 가만히 보니까 더 맞을 거 나만 손해잖아요. 그렇게 하죠. 납북 피해가 발생되던 바다에는 우리 여부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국민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국가는 그곳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초반에는 이게 방공법, 국가보안법은 이 법원 판결에서 인정을 하질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검찰에서 계속 정부도 이렇게 집요하게 요구를 하니까 이 법원의 판결이 달라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이게 처벌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본 거는 뭐냐면은 그 수산업법, 월선조업으로 인한 수산업법 위반, 그리고
뭐 북한 지역으로 넘어갔다고 해가지고 그 방공법상 탈출죄. 예. 그리고 그 72년부터는 이 북한에서 이제 이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하고 뭐 그렇게 했다 해가지고 이 방공법상 그 고무 찬양죄. 그리고 또 북한에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옷을 뭐 해주고 귀환할 때 그다음에 뭐 시계라도 뭐 주고 뭐 김일성 생일 때 뭐 주는 거 뭐 기념품 이런 걸 받았다고 해가지고 금품수수죄까지 실형으로 선고를 72년 9월달에는 하게 되고 73년에는 북한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것 자체를 간첩죄로 처벌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점점 그 피해 강도가 좀 그렇게 세지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방공법으로 처벌받았다는 것은 이거는 북에서 내려오는 간첩이다. 그렇게 보고 판단을 하고 선고를 한 거죠. 납북 비원 어부 탄압은 철저히 의도된 국가폭력 사건이다. 군사 안보 논리로 국민 기본권을 짓밟고 탄압한 대표적인 반인권적인 국가폭력 범죄이다. 제가 살아생전에 명예만이라도 아버님 명예만이라도 그걸 확정이 되면 그래도 돌아가신 고인 앞에서 낙골당에서 술이라도 다시 한번 올릴 수 있고 내 마음에서 아버지를 이제 그런 이제 죄책감에서 아버지는 저한테 대한 죄책감도 크지만 저도 아버지가 저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를 저도 다 풀로 털어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뭐 끝내 힘들겠죠, 저 자신도. 말이라도 어떻게 하고 그렇게 굽신거리지 않으면 새끼들한테도 피해가 되고 그럴까봐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저는 지금은 섭섭하고 노엽고 그런 게 없어졌어요. 세상에서 제일 존경스러운 게 제 아버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진짜 무죄야. 죄가 없어요. 제가 만약에 있었으면 내가 그 속에서 밥을 먹고 있었잖아요. 아버지를 지켜본 사람이잖아요. 요번에도 창동호도 배도 이제 무죄 선고 받았을 때 이제 그러니까 8월 17일 날에 재판을 받았어. 이제 재판 받아가지고 검사 그냥 이제 무죄 떨어지고 이제 그날 비가 많이 오고 다 갔거든. 그날 말일날 이제 반석병 떨어지는데 무죄 선고 너무 눈물 나오더라고요. 너무 반가워서 그래가지고 만나고 이제 그래 밥 먹고 해가지고 너무 내일 같아. 내일 같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저 정부라는 거는 한 사람의 개인의 인격을 본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물건으로 본 거잖아요. 자기네가 필요하면 갖다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난 그런 세상이 좀 안 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고통받은 일단 저희들 때는 그나마 뭐 명예회복으로 좀 이루어진다지만 그 살아 계시는 그 부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진짜 진실적으로 진정한 사과를 국가가 했으면 좋겠어요.
귀한 어부에 대한 국가폭력의 상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살아남은 피해자의 고통과 남아있는 가족들의 어려움은 현재형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민이 바로 국가다. 국민에게 잘못을 저지른 국가는 반드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그게 정의다. 거기 내주세요.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화이팅!